오늘은 주사파 빨갱이들로 청와대 운영하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2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잠깐 다시 인용합니다. 위에 사진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 전희경 대변인이죠. 11월 6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대협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아주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첫째 임종석 비서실장,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주 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전대협 주사파 출신들이죠. 주사파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주사파 하면은 뭐 옛날에 학생운동 좀 격하게 한 사람들로 아는데요. 주사파는 아주 이 공산주의에 빨갛게 물든 사람들입니다.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이 머리와 이 마음이 새빨갛게 물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빨갱이죠. 제가 주사파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사파가 뭐 그냥 어떤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 어떤 부류, 이게 아닙니다. 아주 빨갱이들 중에 빨갱이입니다. 주사파 빨갱이. 임종석, 신동호. 요새 그 문재인 씨가 연설할 때 이상한 그런 문구들이 튀어나오고 그러죠. 6.25 이 남침 전쟁 같은 걸 뭐 내전이니 뭐니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이 말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신동호, 이 주사파 빨갱이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 공무원들의 모든 이 비리 문제, 이런 뭐 그들의 이런 것 아주 속속들이 캐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주사파 빨갱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국 민정수석, 역시 뭐 서울대 뭐 법대 교수, 주사파 빨갱이입니다. 실세 3인방 모두 운동권 출신, 다 뭐 운동권 출신은 다 주사파들이죠. 빨갱이들이죠. 임종석 비서실장을 좀 언급했는데 1989년에 전대협 3기 의장, 전국대학생협의회, 그때 아주 이 1984, 5년 때부터 이 주사파를 받아들여서 이 오른쪽에 지금 임종석이 있는데 아주 새빨갛게 이 마음과 이 정신이 아주 새빨갛게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김일성 사상으로 물들였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 전향했다고 말도 안 했고 전향한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향했다고 얘기하면 제가 임종석 빨갱이 얘기하면은 제가 문제가 되겠죠. 대답을 안 해요. 아직까지. 조금 이따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임종석 이 비서실장, 이 주사파 빨갱이가 임수경이를, 주사파 빨갱이죠, 역시. 그 당시 여자 대학생. 북한의 이제 뭐 어떤 그 행사에 이제 보낸 방북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죠.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씨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전력이 있는데, 뭐 전력이 있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진짜 아주 교회를 무섭게 박해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아주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과거에 뭐 어떤 전력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어떤가. 임종석 이 비서실장 이 사람은
자기가 주사파 빨갱이였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행동도 역시 주사파 빨갱이처럼 행동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저희 희경 의원이 하는 말을 계속 인용합니다. 전대협 강령과 회칙을 보면 미국에 반대하고, 이건 뭐 북한의 뭐 상투적인 말이죠. 외세의 부당한 등등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빨갱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전대협에서 이야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통진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다. 이것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희경 의원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된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파 빨갱이였는데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이 말은 빨갱이 세상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일하니,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한다니, 이게 무슨 놈의 청와대입니까? 그러니까 적와대라는 말이 맞아요.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라고 그러죠. 우리 청와대를 블루하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블루하우스가 아니라 레드하우스입니다. 적와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런 이 말을 전희경 의원이 아주 바른 이런 질문을 하니까,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들이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된 분들이 청와대에서 일하니, 이렇게 바른 비판을 했죠. 당연히 이런 비판해야죠. 국회의원이. 월급 받으면서 뭐합니까? 남자 국회의원들은 뭐합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예 한국당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할 것 같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질의입니까?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합니다. 살면서 겪은 가장 큰 모욕입니다. 얼굴이 푸르락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종석 씨, 뭐가 유감이요, 당신이? 유감이면 우리가 유감이지! 어디 주사파 빨갱이가 거기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서 어디 우리 보고 유감이라고 그래?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한다고? 대한민국의 비서실장 전혀 답지도 않은 정반대의 새빨간 주사파 빨갱이가 뭐 살면서 겪은 가장 큰 모욕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그 질문의 핵심을 피하고 지금 우회하고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딴 말하고 있어요. 참 치사한 사람이에요. 치사한 인간이에요. 아니, 그런 대한민국의 청와대 비서실장쯤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전에는 주사파 빨갱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향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야지. 살짝이 지금 빨갱이로, 주사파 빨갱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염치 없는 정도가 아니죠. 이런 사람을 그냥 한국 사회가 용납을 해요? 어떻게 된 한국 사회입니까? 아주 불그스름해 한 그 한국 사회 아닙니까? 이 사상적으로 거의 적화가 된 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주사파 빨갱이 전향도 했다고 말하지도 않는,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고 주사파 빨갱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비서실장으로 뽑습니까? 그 문재인, 이 사람 바로 한국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없죠. 오늘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조선닷컴에 11월 28일 날 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한국당, 자유한국당. 비서실장의 정무수석도 전대협, 한국당
왜 이럽니까? 자유한국당. 좀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하려면 비서실장에 정무수석도 전대협 정도가 아니라 주사파 빨갱이라고 해야죠.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주사파 빨갱이 주사파 빨갱이라고 얘기해야지. 전대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멋대로도 지금 하는 겁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청와대 운동권 아니면 사람이 없나. 이것도 그래요. 왜 이렇게 표현을 희석합니까? 주사파 빨갱이 아니면 사람이 없나 이렇게 얘기해야죠. 김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을 합니다. 뭐가 심합니까? 이 사람들이 전향했다고 하고 전향한 행동을 보이면 주사파 빨갱이라는 말을 제가 일절 쓰면 안 되죠. 안 쓰죠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난 주사파 빨갱이가 아닙니다 하고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사파 빨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와. 얘기 안 하잖아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입싹 씻고 말 안 하고 지금 거기 서서 일한다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만 놔둬요? 11월 28일 날 그 기사인데요.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병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병도입니다. 정무수석은 전대협 3기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전력이 있는데, 네. 전북지역. 3기 전대협 의장이 바로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냈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며 문 대통령이 결국 전대협 운동권 출신 비서관의 승진 자리로 정무수석을 채우는 현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네. 전희경 의원이 대단히 담대하고 똑똑한 그런 의원이고 사명감 있는 의원이지만 여기서는 좀 점잖게 하셨네. 너무 점잖아요. 문재인 씨가 이렇게 주사파 빨갱이들로 비서관 정무수석 자리를 채우는 것은 이 현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자, 이렇게 주사파 빨갱이들로 요직을 속속 채운 이 문재인 씨. 이 사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봐줘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이 사람 빨갱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 문제 큰 사람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어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자, 그걸 제가 지금 대신 말씀해 드린 겁니다. 문재인 씨가 빨갱이든지 본인은 또 아니라고 그래요. 난 공산주의자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저 고영주 이사장한테 막 아주 고소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럽니까? 그런데 왜 빨갱이로 주의를 가득 채워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또 요거 마치고 나면은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할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분명히 다뤄야 됩니다. 네, 이번엔 제가 끝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속 인용합니다. 전희경 의원의 말입니다. 이 정부의 지분이, 문재인 정부의 지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문재인 정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에 스스로 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네. 여기도 좀 너무 점잖은데, 스스로 답을 했다. 네. 주사파 빨갱이들로 이렇게 자기 행정부의 아주 주요 요직을 그렇게 아주 채우는 이 문재인, 이 사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있어요?
여기 보수 논평가들이 혹시 들으실지 시청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깍듯이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깍듯이 여러분이 쓰고 계십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선거로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붙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는 논리가 있죠.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주위의 주사파 빨갱이들 아직 전향도 하지 않아 선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정한 그런 사람들. 실제로 그런 활동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청와대를 다 차지하고 문재인 다 세워놨는데 그런데 그 문재인 씨를 대통령이라고 계속 우리가 꼬박꼬박 붙이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탄핵감이죠. 탄핵감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속속들이 주사파 빨갱이들로 자기 주위에 참모들을 세우는데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뉴욕에 가서 타임스 광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스크린들이 많잖아요. 저쪽에 보니까 임피치, 트럼프 대통령 얼굴 나면서 임피치, 트럼프를 탄핵하라. 이게 아주 그냥 큰 화면으로 계속 그냥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정신 나간 친구가 지금 거기다 돈을 쏟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잘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왜 탄핵을 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지만 바로 그런데 임피치, 탄핵하라, 문재인 탄핵, 왜 이게 안 나옵니까? 미국에서 돈 많이 버는 사업가들 그 돈 어디에 갖다 쓸 겁니까? 그런데 왜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데다가 한번 하지 그래요. 탄핵하라. 문재인 탄핵. 왜 그거 한번 돈 내고 그렇게 돈 벌어서 그렇게 정말 정승처럼 멋지게 왜 쓰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앞으로 6월 그 헌법 개정 더 이상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내에 계신 분이나 해외에 계신 분이나 우리 기존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젠 정말 죽기로 싸워야 됩니다. 이 빨갱이들하고 죽기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다 뺏깁니다. 여러분 그 토지 사유도 다 뺏깁니다. 새로 개정 헌법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싸울 시간이 없어요. 여기 보수 논평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 그것도 없어져요.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싸우려면 지금 싸워야 됩니다. 지금 싸우되 전면전을 벌여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지금 저짓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그 장군처럼 소장처럼 그 얼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그 소장 시절에 무섭지 않습니까? 꼼짝을 못했죠. 빨갱이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쿠데타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했고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다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빨갱이들 압도한 것 진짜 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정희 같은 사람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빨갱이들하고 싸워서 빨갱이들 때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들 설설설설 기고 돌아다니고 꽁무니만 빼고 다들 궁뎅이만 보이고 다들 그냥 타조처럼 얼굴 묶고 지금 한국의 남자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사나이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저 주사파 빨갱이들이 실실 웃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다 잊어버리는데. 전 대변인은 제가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청와대를 장악한 운동권 세력들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과거 운동권 시절 이들이 반미, 반자본, 진보적 민주주의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당 혁명에 추종하던 사고에서 지금은 완전히 벗어나 있는지 밝히지도 않고 국가의 최고 컨트롤 타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네. 말 잘했지만 아주 좀 약해요. 모욕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보수 애국 국민들, 특별히 지도자라는 사람들, 당신들은 노예로 살아서 마땅합니다. 당신들은 적화된 세상에 살아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항상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싸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싸워야 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산지사방에 퍼뜨리십시오. 사람들이 듣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인용하겠습니다. 전희경 의원. 그는 이어 전희경 의원, 이런 물음은 철진한 색깔론이 아니라 정상국가에서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하는 공직자의 사상과 이념에 대한 본질론이라며. 맞죠? 어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그 백악관이나 혹은 수상 요직 가운데 어디 이런 주사파 빨갱이들 거기다 세웁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건 정말. 이게 나랍니까, 이게? 이 더불어 벌건당, 그런 당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더불어 벌건당이에요, 벌건당. 네. 더불어 벌건당 사람들이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아주 그냥 방어하느라고 색깔론 하냐? 이러죠. 색깔론 해? 색깔론이 아니지. 본질론이지. 네. 이 말 잘했어요. 요새 자유한국당에서 쓰는데. 본질론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면은 빨갱이냐? 계속 인용합니다. 본질은 애써 외면하면서 80년대 전대협, 그들만의 회합장으로 전락해가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며 문재인 정부 아래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려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우려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아주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오늘 제목을 주사파 빨갱이들로 청와대 운영하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재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의 그릇으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저주의 그릇을 따라가거나 저주의 그릇을 밀면 저주받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반발이 굉장히 커요. 네.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올리고 그러는 걸 제가 보는데, 물론 제가 다 지우지만은, 문재인 씨.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선거로 당선돼도 전혀 없어요. 왜요? 이 나라는 빨갱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빨갱이와 싸우는 나라입니다. 반공 국가입니다. 이게 헌법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주위에 주사파 빨갱이들, 아니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임종석이 불러가지고 내가 비서실장 세우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문제가 되니까 나 이제는 주사파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줘,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주위에 빨갱이들로 채우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임종석, 또 거기에 주사파 빨갱이들이
난 주사파 빨갱이 아니니까 김원기 목사 더 이상 우리 주사파 빨갱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천명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 얘기 안 합니다. 난 구질구질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주사파 빨갱이들이지. 아닙니까? 주사파 빨갱이들로 자기 주위에 뭐 비서실장이 뭐 다 세워놨어요. 이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물론 없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내용에 지금 그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이 꼭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메일로 편지하는지 하나하나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편지 쓰실 때 제게 한 300명 이상 정도가 이번에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담아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이 빨갱이 공산주의에서 전향했다고 하는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청와대의 주사파 빨갱이들과 그 후견인 문재인을 정상적인 동맹으로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시고 이런 것은 미국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빨갱이들과 동맹을 맺는 건 정반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강력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왜 주사파 빨갱이들이 운영하는 청와대와 그 후견인인 문재인을 왜 동맹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강력하게 체근하면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미국의 강력한 우려를 청와대와 문재인에게 전해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미국도 그걸 우려하고 있으면 우려한다고 하면 마음 먹지 말고 마음에만 두지 말고 말하라고 그러십시오. 문재인 씨에게 청와대에게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이 동영상을 널리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으로 함께 이 일을 위해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우리은행 이 계좌를 바꾸라고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 해외에 있어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게 한 2개월 정도, 2개월 안에 제가 우리은행에서 빼겠습니다. 인공기 달력, 인공기가 들어가 있는 달력. 인공기는 크고 태극기는 작고 애들 그림이라고 해도 네, 핑계거리가 안 되죠. 또 뭐 촛불 뭐 찬양하는 거 그런 거 예. 제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옮깁니다. 옮기는데 제가 조금 시간 주시고 그 동안에는 그냥 여기에 해 주십시오. 제가 뭐 여기 오래 놔두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하는 그런 통과하는 그런 곳이니까 댓글 성원 감사합니다. 일일이 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원 감사하고 또 좋은 그 정보들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심한 그런 욕설이 있는 그런 댓글은 달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그 종북 좌파를 공격할 때도 네, 그렇게 되면 너무 그런 건 제가 지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해외에서 재정적으로 함께 해주실 분들은 페이팔을 써주시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 밑에 있는 웹사이트 주소로 들어오셔서 맨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를 이렇게 안을 클릭해 주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썰이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좌담회가 있습니다. 애국 보수 시민들이 요사이 소수로 왕따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곳입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서로 의견도 나눠주시고 서로 격려도 하시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그런 시간을 꼭 함께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남북한과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이 새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